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의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인데요. 사실 이 대형마트, 백화점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부분에서 좀 더 우리 소매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이 어떻게 다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내년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뒷부분에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 대형마트, 백화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망 부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년도 9월까지 실제로 나타난 통계치를 가지고 최근 소매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에다가 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 변화 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지출, 해외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금년 들어서 크게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앞서서도 면세점협회에서 오신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이 40% 수준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직구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해외 지출만 가려서 보게 되면 한 30%대의 정도밖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소비가 한 37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돈들이 금년에는 해외에서 지출이 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서 상당 부분이 국내 소비 시장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그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카테고리라든지 채널 중심으로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태별 신장률 추이를 보시면 백화점, 또 편의점 이런 부분들이 객단가가 늘면서 굉장히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식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외출이 증가하고 외식이 증가하면서 실적들이 좀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에 외출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9월까지 실적치를 보면 12% 정도로 여전히 다른 업태 대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주요 카테고리별 신장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과 관련된 신발, 의복, 화장품 이런 것들은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홈코노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신장세가 좋았던 가전, 가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식이 증가하면서 2020년에 9%대 성장을 했다면 작년에는 한 6.5%, 금년 들어서 한 3%대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양 채널 간의 갭이 크게 벌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하던 분들이 외출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채널 간의 성장률이 수렴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우리나라 소매시장 성장률 5.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현재 우리 소매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 유통환경 규정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환경인데요. 아무래도 이 유통 산업이 모든 산업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경제 내년에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MF 전망에 따르면
2%대 성장을 하다가 금년에 3%대, 내년에 2.7%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전망치도 계속해서 지금 IMF가 그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요국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수출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연일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수출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간 소비는 고물가 또 고금리 현상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금년에는 사실 민간 소비가 상당히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에는 2%대로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출 안 좋아지고 민간 소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내외로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민간 기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경제 성장 그 전망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1%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이것보다 더 안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요. 현재 소매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년에 한 5.2%로 굉장히 높은 이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수요를 위축시켜서 내년에는 한 3.7% 정도로 조금 금년보다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 정도이고요. 예년에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대, 1%대였던 거를 감안해 보면 한 단계 레벨업 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물가라든지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진정이 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한 단계씩 레벨업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경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유통 환경에 대한 전망인데요. 경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내년 특히 1쿼터, 2쿼터에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페드도 계속해서 이제 전망 틀리고 있고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전망 틀리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그만큼 큰 상황이지만 전부 다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 경기가 특히 상반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조금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사실 금년 6월부터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을 밑돌면서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인구 구조 변화가 한 몫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가세를 하고 있는데요. 총 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총 인구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또 2인 가구 이런 가구들이 소가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략을 수립했을 때 앞으로는 이 가구 수 증가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부분인데요. 유통 관련한 규제에 대한 논의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언론상에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뭐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논의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정부가 얼마 전에 뭐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정책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50 넷제로를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물론 1년간 계도 기간을 설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해서 친환경 관련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 이런 에너지 요금들이 금년 10월에도 굉장히
20몇 퍼센트 뭐 인상됐다고 나오는데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서 그 원가율을 현실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이 5% 내년에 인상이 돼서 9,620원, 거의 10,000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비용 상승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단에서 윗단에서 이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밑에 단에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업체들이 그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이제 뭐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술을 투자를 해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부분 투자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던 사업들도 굉장히 효율이 안 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접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이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수요 예측을 굉장히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대면 서비스들 자동화 뭐 이런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계속해서 이제 넷제로 관련해서 기업들마다 또 선언을 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탄소가 이제 돈이 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한 이런 기술에도 상당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타겟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